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웨일즈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웨일즈의 명소, 그다음에 상황 영어 조금 봤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상황 영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단체 관광에 대한 상황 영어 조금 배우셨는데요. 오늘 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is Q for? 자, 우리가 Q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 자동차 등의 줄을 얘기하고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줄 서서 기다리다를 뜻하고요. 보통 영국에서는 이렇게 줄을 쓸 때 이 줄을 Q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줄을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라인이라는 아이는 동사의 의미로 쓰이지 않지만 Q라는 아이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라는 동사로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은 뭐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밑에 라인 나와요. Don't cut in line이에요. 자, 그러면 줄 안에서 자르지 마세요. 줄 안을 자르지 마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새치기를 하게 되면 줄 서 있는 사이를 끼워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치기를 하지 마세요의 뜻이 되죠. I was here first. 제가 먼저 여기에 왔어요죠. 여기에 있어요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기 왔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first를 우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첫 번째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Please queue behind me.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앞에서는 queue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this 뒤로 나왔기 때문에 명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지금 명령문에 please를 넣어서 좀 더 공손하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queue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줄을 서서 기다리세요. Behind me. 내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세요. 다시 말하면 줄을 서 주세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at is this queue for? Don't cut in line. I was here first. Please queue behind me. what 다음에 is죠.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what is 해주시면 되고요. cut 다음에 in이에요.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cut in 해주시면 되고요. behind가 and인데 me가 m이죠. and, m이니까 두 번째 생략 behind me 이렇게 되겠네요. 자, can you keep my seat for me? 자, 저를 위해서요. 자리를 좀 지켜주실 수 있나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자리 좀 지켜주시겠어요? 정도 되는데 여기 could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could는 언제 써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could를 한 단계 낮춰주면 뭐가 돼요? can you죠. can you는 뭐예요? 뭐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니까 부탁이죠. 근데 여러분 부탁을 하려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아요. 그래서 could를 쓴 거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could 썼어요. Could you hold my place in line for me? 나를 위해서 줄 안에서 내 자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죠.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잠깐 이 줄에서 제 순서를 좀 지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까처럼 제 자리를 좀 지켜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제 순서를 제 순서라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리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는 자리라는 뜻으로 sit을 썼고요. 여기서는 내 자리, 내 순서다 라고 해서 place를 쓴 거죠. 자,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결론적으로 내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게 더 정중할까요? 두 번째가 더 정중해요. 왜요? 제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what time do we have to return 이에요. 자, return 하게 되면 돌아오다.
우리가 몇 시까지 돌아와야 되나요? 라는 얘기죠. How long till the next stop? 우리가 보통 stop 하면 정거장, 그러니까 정류장 내지는 역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시잖아요. 물론 멈춤이란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앞에서 나온 place와 비슷한 뜻으로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장소까지 how long이죠. 우리가 보통 how long은 시간과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뜻을 물어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ould you keep my seat for me? Could you hold my place in line for me? What time do we have to return? How long till the next stop? 자, 여기 보시게 되면 could 다음에 you죠. 연음시켜서 could you. hold가 LD인데 my가 M이니까 LDM이니까 두 번째 생략 hold my 해주시면 되고요. next가 XT인데 stop이 ST니까 장작 자음이 4개 겹치니까 두 번째 생략 next 그 다음에 stop이 맞는데요. S 사운드 등의 무성음 T가 나왔으니까 쌍자음 stop. 그럼 마지막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How long till the next stop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I'm sorry. How long do we have at the next stop? 아까 다음 장소라고 해서 next stop 썼죠. 다시 또 나왔어요. next stop. 다음 장소에서 how long 기간과 시간을 물어보죠. 얼마나 오래 우리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다음 장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쵸, 머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stay를 안 쓰고 have를 쓴 거야. 얼마나 다음 장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습니까? 니까 여기서는 이제 have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stay와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What time does the tour finish? 자, 이제 우리 투어 정리해 보도록 해요. 투어는 보통 관광이라고 해요. 관광 중에서도 명소, 먹거리, 쇼핑, 놀이동산, 그러니까 놀이동산이 단순히 어뮤즈먼트 파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이런 걸 다 합쳐서 하는 관광은 투어라고 하고요. 명소만 골라서 다니는 거는 사이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사이싱과 구분해서 투어를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그 고객과 그런 여행지를 연결해 주는 걸 여행사라고 하는데 그 여행사에 항상 투어가 붙죠. 왜냐면 걔네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말은 여행이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관광을 하는 게 여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관광사라고 하지 않고 여행사라고 하죠. 자, finishi가 나왔으니까 끝나다죠. 그럼 몇 시에 관광이 끝나죠? What time will we be back at the travel agency? 자, 드디어 여행사가 나왔네. 자, 그래서 원래 여행사는 말 그대로 하게 되면 travel agency예요. agency 하게 되면 이게 대행사라는 뜻이 있고 정부기관이란 뜻이 있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뭐 부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무슨 부, 무슨 처 이렇게 하죠.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에이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돌아오다를 못 썼어요. return을 썼죠. 여기서는 뭘 썼냐면 be back을 썼어요. 내지는 또 뭐가 있어요? comeback도 있죠. 자, 앞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위를 쓴 거예요. 자, 몇 시에 우리는 여행사로 돌아갈
건가요? 예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ow long do we have at the next stop? What time does the tour finish? What time we will be back at the travel agency?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 만약에 세 번째 문장이 길다 하면은 이거 어디서 굳이 끊을까요? 그렇죠. 100에서 끊어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이제 숙소 이용하기 한번 볼게요. Where is the bathroom? 자, bathroom 하게 되면 화장실이죠? 근데 보통 숙소의 화장실은, 우리 보통 싼 숙소인 유스텔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을 공통으로 쓰는데요. 보통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화장실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빌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빌리는 사람이 따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각자 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룸이라기보다는 그 방에 딸려져 있는 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베드룸, 욕실이라는 의미의 베드룸을 쓰고요. Where is blah blah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장소를 묻을 때만 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찾을 때도 사물을 찾을 때도 where is를 쓸 수 있습니다. 자, it's on the second floor예요. 자, 여기서 floor는 층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floor는 마루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층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말로 1층, 2층, 3층이지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술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second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뭐 위에 올리기 때문에 언전치사를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it's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어요. The men's bedroom is on the first floor and women's bedroom is on the third죠. 자, 여러분 여기 man이 나오고 women이 나왔는데요. 얘네들은 다 뭐야? 복수형이죠? 근데 우리가 복수형은 보통 s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맞기는 해요. 근데 영어가 어려운 게 불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의 변화만 불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복수형도 불규칙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man, woman, women 해갖고 이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ss 붙었는데 이건 뭐예요? 그죠? 두 개 다 소유격이에요. 명사 뒤에 명사가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칭수는 제가 아까 서술로 난다고 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is the bathroom? It's on the second floor. The men's bedroom is on the first floor and the women's bedroom is on the third.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서 is 자, 자, 그 전에 원래는 s가 안 붙는데 불가적으로 s가 붙은 아이들을 찾아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it is s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en's s women의 s 그래서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의 발음이 동일한가요? 그죠? 쓰즈 발음이 아니고요. 꼭 발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네, 꼭 발음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축약형이죠. It is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소유격이죠. 그래서 축약형, 소유격 다 S 발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자,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제가 츠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셔 is고요. 그 다음에 on이니까 is on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econd, 그 다음에 floor죠. ND, FR, L이니까 잠이 장장 4개가 겹치니까 두 번째 생략 second floo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S를 생략하지 않기 때문에 ND, B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생략하지 않으니까 men's bathroom, women's bathroom 이렇게 돼야 되겠죠. is 다음에 on이니까 is on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기니까 어디서 끊는다? floor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floor.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and 앞에 절에는 floor를 붙였는데 이 마지막 and 뒤에 후행절에는 floor가 안 붙었어요.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는 굳이 안 써준 거죠. 자, 영어는 생략을 많이 하는 언어.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가 많이 발달한 언어죠. 앞에서 했던 말 또 하기 싫어서 Does this room have its own bathroom이죠? 자, Does this room 해보니까 이 방에는 있습니까? Its own bathroom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is가 나왔어. 앞에서도 is가 나왔는데 생긴 게 다르죠. 앞에서는 어퍼스트로피가 붙었고 지금 여기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다 is가 나왔는데 어퍼스트로피가 안 붙었어요. 얘의 정체는 뭐다? 소유격. 아까 쟤는 어퍼스트로피가 붙으면 축약형. 그러면 그 방이라는 얘기죠. this room을 is로 받은 거예요. 그 방들은 스스로가 소유하는 그것들이 소유한 화장실이 있나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장실이 딸려 있나요?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구문이 동일해요. 다른 거는 뭐냐면 뒤에 명사만 바꿨어요. 맨 뒤에. 그러면 Does this room have its own shower? 여기서 샤워는 원래는 샤워를 하는 그 동작을,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는 명사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샤워기라는 거를, 그 도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샤워기를 달려있는 공간, 샤워 부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방에는 샤워 부스가 딸려 있나요?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문장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와 동일한 구문이에요. 대신 마지막으로 그쵸 명사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에 부엌이 딸려 있나요? 라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What is the password for the Wi-Fi? 자, 패스워드 하게 되면 이게 비밀번호 암호죠. 비밀번호가 뭔가요? for the Wi-Fi. Wi-Fi니까 무선 인터넷이죠. 무선 인터넷 비밀번호가 뭔가요? 자, 여러분, 보통은요, 내가 그냥 와이파이를 키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은 다 암호를 걸어 놓게 되죠. 왜냐면 아시죠? 여러분, 암호를 걸어 놓게 되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이 암호를 풀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쓰다 보면 이게 5G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나 접속하는 자체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번을 안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와이파이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그 이동통신사를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휴대전화를. 그러면 그 각각의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체 비번을 걸어놔서, 그러니까 내가 비번을 치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이동통신사를 이용함으로써 그 비번이 걸려있는, 즉 암호가 걸려있는 그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조금 더 빨라지게 되죠. 속도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페를 가거나 이런 데도 다 비번을 걸어놔요. 그래서 좀 용이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 와이파이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그 끊김이 없이 신속하게 쓸 수 있으려면 비번을 알아갖고 쓰시는 게 낫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Does this room have its own bathroom? I'm sorry, 올라가야 되죠. Does this room have its own shower? Does this room have its own kitchen? What is the password for the Wi-Fi?
자, have 다음에 is가 나왔으니까 habit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THE가 2번 나오잖아요. 이 THE가 다 동일한가요? 네, 동일해요. 예, 첫 번째는 자음 뒤에니까 이게 더로 발음하시는 게 맞는데 뒤에 보면 이게 와이파이에서 우리나라 말로 또 다르면 모음 같죠? 근데 이 W는 모음이 아니에요. 반모음이고요. 여기서는 자음 역할을 하기 때문에 the Wi-Fi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I think I've lost my key예요. 자, I think. 자, 우리가 보통 I think 하면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시지만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나는 생각한다가 맞는데요. 얘처럼 이렇게 절이 나왔죠. 즉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생각한다가 아니고 뭐뭐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어투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뭐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같아요를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 싫어서 여지를 남겨두죠. 책임 전가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뭐뭐인 것 같아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짧아도 끊어읽기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트가 나왔어요. 로스트는 루즈의 과거형, 이제는 과거 분사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완료. 해석을 하면 과거형이랑 비슷한데 굳이 have까지 써서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보겠다는 얘기죠. I can find my room key. 방 열쇠를 못 찾겠어요. 우리가 찾다라고 하면 look for라는 단어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find를 썼을까요? 그렇죠. find는요. 막연하게 찾는 게 아니라 딱 집어서 찾을 경우. 두 번째, find는 완료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finding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거의 안 쓰이고요. 이렇게 딱 뭔가가 끝난 상태를 얘기할 때 find를 쓰게 되고요. look for는 많은 것들 중에 막연하게 찾을 때 두 번째 상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looking for 이렇게 해서 많이 쓰이죠. My bed sheets are dirty. 침대 시트가 더러워요. Could you change them, please? 여기서 them은 sheets를 얘기하는 거고요. sheets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ould you예요. 한 단계 낮춰주면 can you가 되겠죠? 그래서 좀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쵸. 부탁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I think I've lost my key. I can't find my room key. My bed sheets are dirty. Could you change them, please?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장 짧아요. 그래서 I think에서 끊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짧으니까 한숨에 가겠다. K를 넘기세요. I think of 그 다음에 lost가 ST인데 my가 M이죠. STM이니까 두 번째 생략. I think I've lost my key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an't 다음에 find죠. 그러니까 find 다음에 my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D 발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an't 나왔어요. 자, 여러분 can과 can't의 차이는 뭐다? 그치.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듣는 거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자, 긍정의 can은 약하고 짧게, 부정의 can't는 강하고 길게. 왜?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되죠. 그러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강하고 길게 발음하셔야 되죠. 쉽게 생각하시면 긍정의 can't는 세 철자, 부정의 can't는 네 철자. 그래서 더 길게 한다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 볼게요. My lock
doesn't working, isn't working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안 잠기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락하면 잠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명사의 뜻도 있어. 잠김. 그러면 잠김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이 잠기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문이 아니라 무슨 이게 예를 들면 그 문의 고리에다가 뭘 해야 되니까 그 문에다가 우리가 보통은 옛날엔 열쇠를 썼지만 요새는 다 카드키 쓰잖아요. 이게 다 작동이 돼야 되는 거야. 작동이 안 돼서 안 잠기는 거죠. 기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은 기계가 아니지만 그 문 자체가 그냥 문이 아니라 잠그고 여는 거는 도구가 작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작동을 안 한다라는 뜻으로 work을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The toilet is broken. 자, broken은 break의 과거 분사죠. 그랬더니 앞에 비동사와 함께해서 이거 수동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황영어에서는 과거 분사가 그냥 과거 분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과거 분사. 하지만 이게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고장난. 변기가 고장났어요. The toilet is overflowing. 자, 여러분, 토일렛은 양변기를 얘기합니다. 물론 영국에서 화장실을 토일렛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지하철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하철 화장실 밑에 영문으로 되었을 때 토일렛이라고 해놨거든요. 레스트룸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왜 그래요? 들어가시면요 칸칸이 뭐만 있어요? 양변기만 있죠. 그 다음에 세면대 싱크는요 밖으로 나와서 2개 내지 3개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 시스템을 칸에 양변기밖에 없다라고 한데 밖으로 나와서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은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자, overflowing이에요. 자, overflowing 하면 넘쳐 흐르는데 이게 overflow예요. overflow는 넘쳐 흐르다라는 동사거든요. 우리가 앞에처럼 과거 분사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서 inspiring 그 다음에 breathtaking 해갖고선 이게 숨이 막히는, 숨이 멎어버리는 내지는 감동적인 해갖고서는 다 뭘 썼어요? ing 현재 분사를 써갖고 형용사를 만든 거죠. 변기가 넘쳐요.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거 현재 진행형 아니에요. 이거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lock is working. The toilet is broken. The toilet is overflowing. 자, 그 다음 토일렛, 양변기와 관련돼서 그냥 뭉뚱그려서 고장났어요. 아까처럼 is broken을 쓸 수도 있지만 이 고장난 게 2가지가 있죠. 물이 막 넘치는 경우가 있고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2개다가 또 되게 난감한 상황인데 자, flush 하게 되면 물이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앞에서는 문이 안 잠겨해서 isn't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뒤에 work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썼기 때문에 isn't를 썼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건 flush라는 동사 일반 동사죠. 그러면 이제 does를 많이 쓰죠. 돈의 3인칭 단수 주어
썼기 때문에 toilet을 썼기 때문에 doesn't을 쓰는데 왜 won't를 썼을까요? 여러분 그게 그 don't를 쓰거나 isn't를 쓴 거랑 won't를 쓴 거랑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don't를 쓰게 되면 그냥 한 번, 두 번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경우가 되고요. won't를 쓰게 되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 won't를 쓰는 경우는 의지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the toilet don't flush와 the toilet won't flush가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럼 don't가 되지만 내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제 자체가 사물이지만 의지가 없다라는 의미로 물이 안 내려가요 라는 의미죠. Do you have any available room?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do you have가 있고요. 뭐가 있냐에 is there, are there이 있어요. 이건 같이 봐요. 단수냐 복수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유동성이 있어요. 이거는 움직임이 없어요. 보통 언제 쓰게 되냐면 장소 같은 걸 물을 때. 그럼 선생님 방은 장소잖아요. 그럼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is there, are there를 써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방이 아니에요. 그냥 방이, 그러니까 이 건물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중에 방이 없는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된다면 are there rooms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available. 그냥 방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방. 그거는 사람이 찾아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do you have를 썼고요. I like to check in이요. 우리가 보통 체크인 하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도 체크인이 있고 호텔을 사용할 때도 체크인이 있어요. 뭐예요? 들어가다라는 의미죠. 안으로 들어가다. 그 다음에 여기 I'd는 뭘 뜻해요? I would의 줄임말. 우리가 보통 I would는 언제 써요? 뭐뭐 하고 싶다. 정중한 표현.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e toilet won't flush. Do you have any available rooms? I'd like to check in. 자, 여기 볼게요. have 다음에 any죠? 연음시켜서 have any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I would의 줄임말이건 I had의 줄임말이건 이렇게 줄임말 뒤에는 꼭 단어가 나와요. 그럼 뒷단어를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I 받침으로 시옷 받침 I'd like to check in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to는 뭐예요? 투부정사를 만드는 to예요. 이거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책 다음에 인이니까 체크인 해주시면 돼요. 자, 더 볼게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자, 예약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have a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make a reservation을 쓰실 수도 있는데 그 have가 상태이기 때문에요. 보통 예약을 1초라도 전에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have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약하다를 하실 때는 make a reservation보다는 have a reservation을 권하고 싶어요. Name and reservation number please. 여러분 여기서 please를 빼버리게 되면 이 문장은 반말이에요. 그런데 please를 넣어서 정중하게 되는 거죠. 성함과 예약 번호를 주십시오. I like a single room. 우리가 앞에서 I like to check in 이라고 나왔죠. 이거는요, 여러분, 투부정사, 즉 뒤에 동사를 쓰기 때문에 to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to는 필요 없습니다.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예요. 그래서 I like a single room, 1인용 방으로 주세요가 되죠. 그 다음 I like a double room, 2인용 방으로 주세요. 이 정도로 되시는 거죠.
자, 더블은 2배죠. 그러면 혼자인 것이 싱글이잖아요. 혼자의란 뜻이 있어요. 싱글은. 그래서 독신을 싱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2배로 있다 해서 더블을 쓴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Name and reservation number, please. I like a single room. I like a double room. 자, 여러분, have 다음에 오니까 have. name 다음에 and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 사운드를 발음 안 하니까 name 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ke 다음에 오니까 연습시켜서 like her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today's 퀴즈예요. Q와 line의 차이를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들으셨으면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업 들으셔서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